오로지 지금 그 통일 노선을 걷는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 독재 질주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촛불 난동으로 지금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 일이 안 흔들어도 저절로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경제 하나만으로. 내년에 제가 IMF, 제2의 IMF 온다 했죠. 전부 다 빨간불이라고 이제 며칠 전부터 설레발레 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지금 언론이든 유튜브에서든. 저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태극기 안 흔들어도 문재인은 경제 하나만으로도 끌려 내려온다기보다 문재인 이 좌파 정권, 그 문재인 이 좌파 무리들은 몰락을 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6개월 전에 제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보수 우파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압니까, 지금? 문재인만 정권 실정으로 몰락을 하면은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 되찾는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우리 태극기 안 흔들어도 이미 문재인은 경제 하나만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 이제 동의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왜?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든 안 흔들든 문재인은 끌려 내려오거나 완전히 이 실정을 한다는 거는 쉽게 끌려 내려온다는 게 그냥, 문재인 저 세력이 다음 정권 못 차지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우파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그런 문재인 저 정권 실정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은 우리 우파가 정권 차지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반문 좌파, 또 다른 좌파 세력이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닙니까? 왜 이 논리가 맞아져 들어가는 논리로 지금 현재 요 시점까지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국민 세력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 뿐입니다. 사실상 진성 우파 중에 우파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2년째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물론 탄핵 선고 이전까지는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성우파, 태극기 애국 국민들 4분 오열되어 가지고 지금 다 짜게져가 있잖아요. 다 짜게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사실상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애국당 정도만 어느 정도 전국 조직화가 되어 있지, 그 이외에 우리 애국 태극기 단체들, 좀 크다는, 규모가 있다는 태극기 단체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동참 인원들 몇 명 되며 1년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500명, 6개월 전, 지금 현재 큰 변화 없습니다. 조금은 늘어났죠. 1년 전에는 한 2, 300명 모였습니까? 어떤 특정 이 태극기 단체에. 지금은 한 500명은 돼 있겠죠. 그 500명이 왜 됐는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그건 제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왜 그 정도라도 늘어났는지.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좀 규모가 있다는 태극기 세력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본 태극기 단체, 동아면세정 태극기 단체, 6개월 전
그러니까 1년 전, 6개월 전, 지금 현재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현재, 그리고 대한애국당 물론 태극기 단체가 있죠. 예. 어쨌든 이걸로 지금 우리가 물론 군소규모의 이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 1, 20개의 또 우리 애국도 태극기 집회단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구도, 이 질이 멸렬한 4분 오열되어 있는 더 이상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파괴력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과연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좌파들의 무리들이 다음 정권을 못 차지하고 예, 국민의 신임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투쟁해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무너지더라도. 아니죠. 국민들이 신임을 못 받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한당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자한당도. 자한당 꼬라지, 저 꼬라지 지금 쟤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저 문재인 무리들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자한당 세력이 정권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 여기 또 다른 좌파 무리가 정권을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희망은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태극기, 이 단체가 뭔가 이제 진지를 구축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작은 애국심, 기득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심,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종문화회관에서 11월 5일 날 1331개 단체장, 제주도에서부터 해가 단체장들이 막 다 전국에 다 몰려온 거 영상 보면 알 겁니다. 그게 제가 3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평균 접속자 700~800명 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한 보통 그리 되면 1만 명 정도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지나가지고 최대 클릭 돼봐야 한 3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로 더 이상 클릭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제 영상이 16만 3천 명이 아까 2시간 전에 16만 3천 명이 넘었었다는 거. 이거 신기록일 겁니다. 밖에 나가가 집회 영상 찍은 거 3시간 생방송 연속 촬영하면서 700~800명 밖에 접속이 안 돼 있었는데 16만 3천 명이 지금 3일 만에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현상은 거의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1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좋아요가. 예? 그리고 그걸로 구독자가 그 영상 하나로 2,000명이 늘었다는 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태극전사 채널 뭐 그 자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상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희망의 물길을 볼 수 있는지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록일 겁니다, 이거. 그게 바로 17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을 촛불 난동이 있었던 저 광장에 광화문에서부터 이수신 장군 동상 그리고 세월호 텐트가 천막이 있는 그곳까지 꽉 채우는 그 대규모 군중 집회가 17일 오후 1시에 열린다는 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이가 몰락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 이걸 바로 잡을 때까지 헌법이 유린된 걸 바로 잡을 때까지 법치가 사망한 이걸 바로 잡을 때까지 그 집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상 17일 날 하기로 다 정해놨고 단체장들이 11월 5일 날 1331개의 단체장들이 부산,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단체장 1331명.
그리고 거기에 임원들까지 도합 한 3,000명이 몰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 못 들어가가 밖에 다 있었어요. 그만큼 아까 제가 이 찍은 시청률을 갖다가 말씀했잖아요. 그것만 분석하면은 17일 날에 이 대규모 군중 집회, 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게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판가름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생방송 촬영한 거 그거 총궐기대 고작 실시간 시청률은 8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끝나고 나면 1만 클릭밖에 안 됐었는데 3일 만에 16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클릭된 게. 좋아요가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2,000명이 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우리 애국 국민 전체가 그거는 축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17일 날부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진지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쪽도 못 쓰던 그 싸움, 그 싸움에 반전을 일으키는 판을 뒤집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광장으로 나오세요. 뭐 며칠 전부터 이제 와가지고 뭐 경제가 빨간불이니 2019년도 한국이 뭐 존재할 수 있느니 없느니 삼에서 뭐 온갖 뭐 언론 뭐 논평가들이 설레발레 치가 지금 그 호들갑을 떨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애국 유튜버들 몇몇 유튜버들은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그런 그 이 사태가 온다는 거 다 이야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 호들갑 떨지 말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광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광장으로. 그러니까 그 광화문만 채워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위선신 장군 동상이 있는 세월호 천막 고까지가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몇 번 연속해가 계속 채워가지고 온 태극기 단체 있으면은 나와봐라 하십시오. 없잖아요. 사실상 없잖아요. 그것만 일단은 딱 17일 날 채우면은 그 다음 25일 토요일은 청계광장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집회를 연속할수록 대한문, 서울시청 광장으로 계속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남대문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이 아마 그 시점 되면은 제 예상인데 그냥 총동원 내려버리면은 서울역 광장 채우면서 남대문 그 대로 입구까지는 자연적으로 도킹대가 채워져 가지고 태극기 벨트가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을 지나면서 원숭이가 있는 시청광장을 밀어버리고 청계광장도 찍고 광화문 광장, 광화문 입구까지 딱 들어쳐 본다는 겁니다. 17일부터 4번만 토요일 딱 가면 그거 다 찰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현상이 그리 생기죠. 그럼 세 번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세 번째 현상. 그 현상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광화문 광장 그 전체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겁니다. 계속 토요일마다 그 군중을 동원시켜가지고 17일날 그리 한다 안 합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내가 그 물결이 확 다 채워진다 했죠. 두 번째 현상이 자연적으로 그리 채워집니다. 태극기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탄기국 시절 때 우리가 탄핵 이전 시절 때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던 다 알잖아요. 그 군중 사진 다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물 밀듯이 나왔던 그분들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태극기 다 던져버리고 세상 꼴보기 싫다고 두문불출하고 선거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300만 명이 있다는 거. 그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이제 나오지 말아야 해도 그분들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 얼마나 상심이 크고 의의가 없었으면 투표장에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 결국은 6.13 지방선거 완전 전멸했잖아요. 전멸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두 번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꽈득 채워버리는 거. 그러면은 청와대 둘러싸가지고 막
매주 토요일 날 그 많은 군중이 그냥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이 뭐 새벽까지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사랑채나 효자동 치안센터 양 사이드에 거기에 길목 안에 도로 꽉 집어 열려면 우리 군중들로 한 3,000명씩만 딱 집어 엮으면 꽉 차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벽까지 그냥 문재인 하이야이야이야 문재인 물러나라 그냥 막 잠도 못 자게 그냥 떠들어 버리면 돼요. 그냥 집회 신고 그거 다 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계속 토요일 날 가면은 그 다음 세 번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자연적으로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기레기 언론일지라도 외신할 거 없이. 왜냐? 저자들은 줄 잘 서는 거거든요. 귀신입니다. 줄 서는데 이거 냄새 맡는 거는 어디에 줄 서야 자기들이 살아남고 밥그릇 생기는지 그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놈들입니다. 하이에나와 같은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죠. 힘의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줄을 섭니다. 있는 그대로 방송 다 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잘못된 불법적인 이 탄핵 사태, 이 거짓 탄핵, 기획 탄핵, 조작 탄핵, 어처구니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4년 판결, 24년 판결,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2017년 11월 초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구치소와 법원을 꼬박꼬박 오가면서 재판장과 검찰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탄핵 그 당시에 차고 흘러넘치는 그 철철 흘러넘치는 증거 있다고 한 검찰과 특검 놈의 새끼들, 김세윤 1심 판사 재판장 탁자 앞에 단 한 개도 올려놓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김세윤이는 24년 판결을 때렸습니다. 묵시적 청탁과 3자 뇌물죄, 궁예의 간신법을 되살리면서 24년 판결 때렸답니다. 그리고 25년 그 2심 판결,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언론들이 줄을 딱 잘 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았던 일반 보수 진영의 태극기 들지 않았던 당시에 그 거짓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놀아나는 년이다. 놀아나는 년이다. 뭐 청와대 안에서 구슬하고 유리벽면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방을 만들어 가지고 세월호 때 뭐 등등 평상시에도 관저에서 환각제 주사 우는 뭐 남자하고 미래를 즐겼다. 최순실의 앞잡이 노래, 최순실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멍청한 년이다. 그렇게 시부렸잖아요. 그 촛불 새끼들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알 겁니다. 이제. 그럼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현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표를 한 그런 보수 우파 일반 국민들이 있었어요. 태극기는 안 들었지만은 그 가짜 거짓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몹쓸 년이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 한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 분들이 자기들의 그 아둔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 미안함,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 진실을 아는 순간.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때리치기를 안 하겠어요? 그 거짓 탄핵을 일으켰던, 거기에 관련된 연루자들 다 때리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촛불을 잘못 들었던 일반 20, 30대 청년들이나 국민들, 그거에 쏘갔다는 그 국민들 또한 문재인 이 촛불 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정권을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 대목에서는 어쨌든 그 세 번째 현상은 언론이 줄을 쓴다는 거. 네 번째 현상은 그 국민들이 이제 다 진실을 알고 다 튀어나온다는 거. 다섯 번째 현상은 전 세계의 외신에 의한 생중계로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요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다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6단계 여섯 번째 현상은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신랄하게 모든 거 하루하루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문재인은 가만 놔둬도 아까 경제 몰라간다 제가 했잖아요. 경제가, 예? 문재인이. 제 노트북이 지금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켜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경제는 지금 버프링은 안 생겼죠. 지금 노트북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돌아가네. 이 문재인은 우리가 태극기 흔들든 안 흔들든 몰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현재 상태로의 변함없는 투쟁으로 문재인은 경제 하나만으로 그냥 몰락이 됩니다. 그러면 우파가 정권을 찾아온다는 건 착각이고 못 찾아와요. 자한당 저 능력 없는 저 쓰레기들 가지고는, 예? 다 쓰레기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예. 그러면 또 다른 좌파물이 반문 좌파 세력이 또 정권 차지한다는 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걸 모멘텀을 지금 진지가 구축되면은 6단계까지 현상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눌리지 않는 거고, 그럼 우리의 힘으로 다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총선에서 200석이라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을 확보를 합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그래야만 말살된 이 헌법과 법치를 갖다가 법으로 다시 다 뜯어고치가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탄핵 관련 연루자들 수천 수만 명 다 숙청 작업 들어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잘못된 정말 10원 한 푼 먹지 않은 이 박근혜 대통령 자동으로 명예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안위와 일신만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했다면, 영광보다도 안위의 일신만 생각했다면 탄핵되기 전에 저 종북 세력들과 탄핵 배신 역적 62 놈의 새끼들, 그리고 저 좌파 무리들과 정치적 타협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 타협을 봤다면 탄핵을 안 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탄핵을 당했더라도 정치적 타협으로 한두 달 이내에 풀려나가지고 편안하게 자택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여생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전부터 저 종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뼈를 다 내줄지언정 어떠한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저 자들이 그렇게 타협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연약한 몸으로 저렇게 목숨을 건 투쟁을 저 서울 서청대 구치소 독방에서 120년 만에 찾아온 이 무더운 여름날 그 손바닥만한 그 창문 안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있는 줄 압니까? 그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분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런 투쟁을 한다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잘못된 이 법치가 무너진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이 종북을 뿌리를 뽑고 헌법 유린된 걸 바로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저렇게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거지. 달래 저런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정치적 타협 협상해가지고 그냥 그리 특기 탄핵 배신 역정 놈의 새끼들 62명들하고 정치적 타협 협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니도 묻고 나도 잘 살자. 그런 스텝을 취했다면 탄핵 안 일어났죠. 이 탄핵은 탄핵 역정 배신 62놈의 새끼들 진짜 뭐 누가 어디에서 말 맞다나 금리빨 빼고는 다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릴 그 새끼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새끼들 때문에 3월 10일 날 7명이나 우리 애국 국민들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